타이타닉호 침몰 당시 탈출 대신 함께 죽음을 택한 노부부의 시계가 경매에서 한화 약 34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시계는 1등석 승객 이시도어 스트라우스가 소유했던 회중 시계로 영국 헨리 알드리지 앤더선 경매장에서 178만 파운드에 팔려 타이타닉 관련 물품 가운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시계 주인인 이시도어 스트라우스는 당시 뉴욕 메이시 백화점의 공동 소유주로 부인 아이다 스트라우스와 함께 여행하던 중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호 침몰의 희생자가 됐습니다. 시계는 덴마크 브랜드인 율스 위르겐센의 제품으로 18K 금제 회중 시계입니다. 시계 뚜껑 안쪽에 1888년 2월 6일과 이니셜이 새겨져 있어 남편 이시도어의 43번째 생일에 아내 아이다가 선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트라우스 부부의 사랑 이야기는 영화 타이타닉에 등장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당시 가장 부유한 탑승객이었던 이들 부부는 타이타닉호 침몰 당시 탈출하지 않고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생존자들에 따르면 노부부는 구명보트에 먼저 타라는 배려를 받았지만 남편 이시도어는 구명보트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겠다며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아내 아이다 역시 남편의 곁에 남겠다며 최후의 선택을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이들 노부부는 서로를 꼭 붙잡고 갑판에 선 모습으로 물에 잠겼다고 전해졌습니다. 시계는 사고 며칠 뒤 대서양에서 발견된 이시도어의 시신 품 안에서 발견됐고 아내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13년 전 멈춘 이 시계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새벽 2시 20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8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부부로 함께한 라일 기튼스와 엘리너 기튼스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부부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됐습니다. 종전 최장 기록은 85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한 브라질의 디노 부부였지만 그중 한 명이 지난달 세상을 떠나면서 미국의 기튼스 부부가 생존한 최장 부부 자리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기튼스 부부의 첫 만남은 운명 같았습니다. 대학 시절 농구부 선수였던 라일은 경기 도중 관중석에 엘리너와 눈이 마주쳤고 엘리너는 경기 결과도 잊을 만큼 라일을 처음 본 그 순간이 또렷이 기억난다고 회상했습니다. 1942년 라일이 2차 세계대전에 징집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고 조지아 육군기지에서 훈련 중이던 라일은 3일간 휴가를 받아 같은 해 6월 4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And he was Europe. I was already pregnant. So after he was sent away, I went to New York. 결혼 직후 라일은 이탈리아 전선에서 전투를 치렀고 첫 아이를 임신한 엘리너는 뉴욕으로 건너가 홀로 아이를 낳고 항공기 부품 회사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남편과의 연락은 편지가 전부였습니다. Every minute. In fact, I wrote a column. I guess it was a column about, we wrote so much, but our letters were always censored. So most times the letter had more Black marks. black marks. 전쟁이 끝난 후 부부는 다시 만나 뉴욕에 정착했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정부기관에서 함께 일하며 자녀들과 행복한 삶을 꾸려갔습니다. 83년간 결혼 생활의 비결을 묻자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 just know that we melded, and I loved him, he loved me. I love my wife. That's Yeah. simple. 미국에서 한 90대 노부부가 의료적 존엄사를 선택해 한나란 씨 세상을 떠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말기 심장 질환을 앓던 아내가 의료적 존엄사를 신청하자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남편이 함께 떠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주에 거주하던 에바 뉴먼과 드루스 뉴먼 부부는 지난 2021년 8월 13일 나란히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의 딸 코린 그레고리 샤프가 부모의 존엄사 과정 전반을 지켜보며 도왔습니다. 아내 에바는 2018년 대동맥 판막 협착증 진단을 받았는데 생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의료진의 수술 권유를 거부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자연스럽게 맞이하고 싶었던 그는 이후 낙상사고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자 존엄사를 결정했습니다. 뇌졸중 증세로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았던 남편 드루스는 아내의 결심을 듣고 아내가 먼저 떠나면 아픈 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와 함께 조력 존엄사를 결심했고
두 사람은 삶의 마지막 날을 직접 선택했습니다. 생일, 명절, 기념일 등 남은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짜는 피하고 평범한 날인 8월 13일로 결정했습니다. 노부부는 존엄사 일주일 전부터 딸과 함께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옛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 코리는 부모님은 마지막 주를 평온하게 보내셨고 전날은 최후의 만찬 대신 최후의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존엄사 당일 노부부는 의료 상담 인력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물을 복용한 뒤 와인 한 잔으로 마지막 건배를 나눴습니다. 잠시 뒤 나란히 잠든 두 사람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 코리는 엄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빠는 엄마 없는 삶을 두려워했다며 그 두려움을 함께 이겨낸 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부모의 선택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그는 우리는 죽음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끝내줄 수 없다는 게 오히려 모순 아닌가. 떠날 때가 왔다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워싱턴주를 포함해 오리건 등 1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의료적 존엄사가 합법입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 확인과 의학적 심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연명치료 중단은 허용되고 있지만 조력 존엄사는 금지하고 있습니다.